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외교 정책이 됐습니다. 오늘 영국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미국과 영국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역입니다. 그러나 영국 총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 대통령을 경계해야 한다는 발언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소련의 마지막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미국 시사 잡지에 지금 세계는 전쟁 준비를 하는 것 같다고 진단한 글을 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멕시코와의 장벽 세우기 비용을 무역 관세를 20% 올려 마련한다고 발표하자 공화당 중진 정치인이 무초 세드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사람이 취임식에 참석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찾으라고 내무부 관계자에게 전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관계자의 명령 복종 결과는 상당히 미국적이었습니다. 오늘 워싱턴 DC에서는 낙태 반대 연례 행진이 열립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모임에 역대 최고위직 인물로 참석합니다. 2016년 4분기 미국 경기 성장은 2% 미만이었습니다. 성장이 주춤한 이유로는 미국 외부의 요인도 포함됩니다. 2016년 로스앤젤레스와 동부 버지니아주를 포함해 미 전국의 고급 주택 판매와 집값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LA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훔친 불상을 한국이 지킬 수 있다. 뉴욕타임즈 기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 테스트를 받는 시점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 백악관에서 해외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어제 물론 그 필라델피아에서 공화당 정치인들이 리트리트 하는 데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따로 연설을 했고 오늘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만나게 되는데 일단 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유엔이 강한 게 세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역시 그 나토 동맹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블랙시트라는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를 했기 때문에 영국의 이익에 비춰볼 때는 오늘 미국의 대통령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는 역시 무역협정을 원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다국적 무역협정보다는 1대1의 무역협정을 원하고 있고 영국이야말로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그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런 때 이제 그 영국 대통령이 와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백악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어제 그 영국 총리 이름이 잘못 써 있었습니다. 테레사 메이의 TH가 들어가는데 H자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이고 게다 대고 워낙에 그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나 주변의 그 장관들이 정치적으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실수조차도 조심스럽게 지켜보기도 하고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지 하면서 모든 언론은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지적하고 나서 바로 백악관 웹사이트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이름 제대로 적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미국이라는 그 민주주의 또 그 언론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별로 그 일어나지 않는 그 흠집이기도 하고 물론 그 북한처럼 폐쇄적인 그런 나라의 지도자 이름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가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테레사 메이라는 아주 그 평범한 이름 그리고 미국의 가장 오랜 그 강한 동맹국의 최고 지도자의 이름 스펠을 잘못 적는다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약간의 그 경험이 없는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앞서 그 지적한 그 여러 가지 유엔이라든가 나토가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토는 구시대적인 유물이다. 유엔의 역할도 얼마나 그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이제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가면서 끝까지 미국 최고라는 슈퍼 강국의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던 거죠. 이 트럼프 당선자가. 그런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과 세계의 각 나라 영국과 미국을 포함을 해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세계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런 것도 두 사람의 정상회담에 포함이 될 테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온 총리이기 때문에 마가렛 대처 전 그 영국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동유럽에 가져다 줬던 그 자유를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그 푸틴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구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굉장히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약해졌지만 요즘에 그 오일머니로 다시 강해지면서 조금씩 그 주변 나라로 뭔가 힘과 군화 같은 것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우크라이나를 포함을 해서 그런 문제 해서 영국과 미국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강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다 이제 봉해서 그 시일드 돼서 더 이상 그 특별하게 그 조사가 이루어진다거나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론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러시아가 과연 얼마나 힐러리 클린턴을 떨어뜨리고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여러 가지를 그 조작했는가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선거 당선되고 그 직후까지도 블라디미르 푸틴과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굉장히 그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로 칭찬도 하고 그 노골적인 그 표현 같은 것도 써가면서 그러나 이기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축하합니다 했고 그 이후에 첫 번째로 초대한 사람도 블라디미르 푸틴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죠.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그 전화 심도 있는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라고 하는군요. 블라디미르 푸틴과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날 것인가? 이제 이스라엘 총리는 초대를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멕시코의 대통령은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기로 했다가 장벽 쌓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리고도 장벽 쌓는 비용 되지 않으면은 아예 회담도 없는 게 낫지라고 트윗을 하니까 역시 멕시코 대통령도 트윗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미국 방문 취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멕시코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의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보낸 기고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경 장벽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 비용을 댈지 모릅니다. 결국은 리임버스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돈을 댈 수 없다는 게 멕시코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의 관세를 20%를 올리면 1년에 한 100억 달러는 되니까 그런 돈으로 장벽을 마련하는데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 멕시코와 그 수입하는 것도 많고 또 이제 그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요. 농산물 같은 것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보카도라든가 멕시코의 맥주 또 와인 같은 것들이요. 멕시코에서 와인도 생산을 하니까 미국에 수입할 때 그 관세를 20%로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전기 장비, 미네랄 연료라든가 의료기구라든가 관세를 많이 붙이면 미국 소비자가 비싸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또 하나 그 트럼프 대통령은 비싸니까 거기서 하지 말고 미국에서 만들어라 하는데 미국에서 만들면 역시 노동력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값이 비쌀 것만은 당연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 여러분들께서 요즘 저는 지난주에도 이 맛이 어떨까 하고 한번 사봤어요. 체리 시즌이 아니잖아요. 오렌지 시즌에 체리를 사면서 제가 처음에는 미국 어디선가 재배를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먹어보니까 이 맛이 달콤한 겁니다. 결국은 지금 글로벌 시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강조를 하지만 미국이 겨울이라도
다른 어느 나라는 겨울이 아니고 체리가 자라기에 적당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에도 온실에서만 자란 체리가 아닌 자연에 노출된 그런 체리를 먹어서 제가 지난주에 먹은 체리는 아주 달콤했습니다. 크기는 미국 것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작았지만 이런 것인데 결국은 미국에서도 농산물이 멕시코로 많이 가고 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관세를 20%를 올린다는 것이 만약에 그게 결정이 되더라도 미국에 꼭 좋은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비슷한 것을 더 전문적으로 이제 관계자들이 백악관의 대변인이 얘기한 뒤에 언론에 나와서 많이 얘기를 했더니 백악관 대변인이 1시간 뒤에는 그 MBC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아예 뭐 멕시코 그 물건에 대해서 20% 관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그냥 뭐 하나의 옵션이라는 것이지 그게 뭐 확실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린지 그레암 공화당의 중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자 미국과 멕시코가 이제 세 번째 그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관세를 매기면 여러분들 드시는 코로나, 데킬라, 마가리타 같은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린지 그레암도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mucho sad, mucho trabajo가 아니라 mucho sa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그 행정부가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그 추진해 나가는 과정인데 다른 때라면 이제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너무나 그 전임자들과는 많이 그 다른 일들을 또 독특한 방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시사주간지 타임에 기고문을 썼는데 세계가 전쟁 준비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을 피할 수도 있다는 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요한 국가들을 포함해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 같다. 너무 위험하다고 현재를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세계적으로 예산이 빡빡한데 보통 사람들에게 그 좋은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돈을 쓰기에도 돈이 모자라는데 군사 지출은 굉장히 늘어난다는 얘기요. 탱크, 군인들 뭐 이런 것들 해서 세련된 무기, 잠수함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는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토와 그 러시아의 무기와 군사력 배치가 점점 거리가 좁혀진다는 겁니다. 나토는 그 러시아의 군사력 확장 같은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양측이 군인들로서도 그렇고 무기도 점점 가까워지니까 미하일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은 그런 것을 노벨 평화상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본인이 볼 때는 이게 이제 조금 더 가면 일촉즉발이 될 수도 있다. 총을 쏠 수 있는 거리까지 좁혀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의 정치인들과 군사 리더들도 굉장히 호전적이 되고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방송의 이제 커멘테이터로 나오는 사람, 방송인 자체들도 뭐 호전적인 그 코러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코러스라는 얘기예요. 1980년대 중반으로 가서 구소련이 이제 무너지기 전에 뭐 그때도 미스터 고르바초프 뭐 이런 얘기를 그 레이건 대통령이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미국과 러시아가 무기 감축을 시작을 해서 냉전 시대에 있었던 그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결국은 80%를 파괴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행동만 하면은 전쟁 준비, 전쟁 일촉즉발이 평화로 가는 길로 달라질 수 있다고 이 위험한 시기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즘 같은 것 많이 일어나는 것 사실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무력으로 그 준비는 하고 있지만 외교력이라든가 대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아직도 세계가 갖고 있는 핵무기의 핵탄두의 90%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축하자고 뭐 푸틴과 오바마 대통령이 코드는 맞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마지막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핵무기로는 세계의 문제를 풀지 못한다. 서로 이기지 못한다. 너 죽고 나 죽자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초 군사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계속 핵무기가 안 된다는 것을 선언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로 특별한 책임감을 느껴야지 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핵전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과거에 핵이 있었을 때의 긴장과 또 위험했고 실제로 일어났었던 폭력 사태 같은 것을 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유엔에서 만들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공동의 목표가 돼야지 된다는 얘기고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공동의 목표, 그리고 세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 다음 일들은 아주 쉬운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했었던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유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지금 세계가 군국주의, 무기 전쟁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 핵무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시사주간지 타임에 쓴 기고문입니다.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미 워싱턴에 지금 March for Life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소리 들리죠? 낙태에 반대하는 연례 모임입니다. 네, 미국 의회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국은 프로라이프,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의 힘이 아주 커서 미국을 다시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nd a president who I proudly say stands for the right to life, President Donald Trum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생명의 중요함, 낙태가 아니라 이제 모든 생명이 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기 시작할 때부터 존중받아야지 되는 라이프, 생명, 이런 것을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Stand for life and for your compassion for the women and children of America. 라이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성과 어린이들과 미국의 어떤 중요한 핵심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Saw the inauguration of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I can tell you firsthand, our president is a man with broad shoulders and a big heart. 네, 부통령이 항상 선거를 할 때는 대통령의 총알바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격수라고 할까요? 다른 상대 후보들을 굉장히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부통령이 되고 나서는 대통령을 굉장히 빛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도 따뜻하고 포용력이 있고 보통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인가 하는